팔방미 경기도 의회의 활동을 따라가보는 경기정 예썰. 이번 시간은 경기도민들은 어떤 바람을 갖고 계시는지, 경기도에는 또 어떤 현안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는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파주시 고준호 경기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웃들 삶에 힘이 되는 정치 실현을 위해 두 발로 열심히 뛰고 있는 파주 출신 국민의힘 고준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옆에는 파주시 조리읍 노인회 김택중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시 조리읍에 살고 있는 83세 대한노인회 조리분회 노인분회 김택중입니다. 어우, 광산김씨신가요? 네, 광산김씨입니다. 어유 아버님, 중자 돌림이시죠? 네. 저 선자 돌림입니다. 아, 예. 조카팔 되나요? 조카, 예. 네. 그렇습니다. 당숙 어르신이시네요. 네. 아유, 네. 네. 여든세 살이신데 정정하십니다, 회장님. 네, 그렇습니까? 네. 예. 고준호 의원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어떻게 지내시나요? 일단 바쁠 수밖에 없는 게 네. 거리상으로 일단 너무 멉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가요? 파주에서 의회가 있는 광교까지 아이고. 편도 75km, 왕복 150km가 됩니다. 왕복 한 4시간 잡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뭐 러시아 시간에는 4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요. 네. 여하튼 지역구 민원과 의회 경기도의 행정을 잘 견제하고 또 조정을 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거리상으로 너무 멀고요. 네. 지금 보건복지 위원으로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경기도에서는 공공의료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문제는 없는지, 또 경기도민이 안타까운 진료를 못 받아서 사건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경기도에 잘못된 행정이 있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가 되지 않아 지금도 여전히 이제 감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얼마 전에 연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등록 경로당 양곡비랑 난방비를 지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현장에 가셨는데요. 정부 기조에 맞춰서 저도 경기도의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을 했고요. 그 해법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아우, 말씀만 들어도 진짜 바쁘게 일과를 보내시고 계시네요. 네. 네. 자, 우리 회장님은 오늘 파주시 조리읍에서 나오셨는데 조리읍에서 꽤 오래 사셨습니까, 회장님? 네, 오래 얼마큼 사셨습니까? 60년 동안 살았어요. 60년? 네. 와. 그럼 거기서 그러면은 60년 동안 뭐 장가도 가시고 다 하신 건가요? 자녀분도 낳으시고? 네네. 60년 동안 파주 조리에서 결혼하고 자녀를 4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럼 조리읍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고향이시죠. 제1 고향이라고 봅니다. 제2의 고향. 네. 자랑스러우시죠? 네, 자랑스럽습니다. 아, 네. 네. 자, 이왕 나오신 김에 그 조리읍 어떤 마을일까요? 자랑 좀 해주십시오. 조리읍은 통일로 관문이라고 늘 일컬고 있습니다. 그 또한 자랑스럽게 세계 유산인 조선시대에 진종 왕비가 묻힌 삼릉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읍 공릉 관광지라고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리읍에. 통일의 관문이자 우리의 역사의 산증입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저희가 어떤 얘기를 나눌 거냐면 지역의 경로당 현황과 또 초고령화 시대 때 우리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인구 5명 중 1명은 노인, 초고령화 사회를 눈앞에 둔 대한민국. 실버 산업과 의료기술의 발전, 시니어 경제 활성화, 다양한 노인 복지. 초고령화 사회에서는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자주 찾고 있는 경로당의 경우 변화가 필요합니다. 10,000개가 넘는 경기도의 경로당 현황을 살펴보고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과 노인 정책을 고민해보는 시간.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과 파주시 조리읍 김택중 노인회장과 함께 경기도 경로당 지원 방안을 살펴봅니다. 자, 오늘 주제가 어르신에 관련된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최근 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 먼저 이 초고령 사회는 어떤 사회를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노인 인구 비율로 고령 사회랑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구 전체 비율 중에서 65세 인구가 7%에 해당됐을 때는 고령화 사회, 14%에 해당될 때는 고령 사회, 20%에 해당될 때는 초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계청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2026년 20.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5명 가운데 한 분은 이제 어르신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우리가 빨리 또 해결책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솔직히. 맞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도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굉장히 젊게 사시고 굉장히 또 정정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으로서 사시면서 회장님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나쁜 점은 뭐고 좋은 점은 뭘까요? 나쁜 점은 제가 자꾸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늙어지니까 나쁜 점. 누구나 다 묻죠, 회장님인데. 그렇고 좋은 점은 제가 조리의 노인 분회장으로서 많은 노인들을 접하고 같이 대화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같은 노인 공동체를 우리가 네, 형성할 네. 수 있다. 네. 근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노인 인구가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긍정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면 실버 산업 발전과 발달한 의료기술에 의해서 건강한 노인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좀 했더라고요. 체력, 지력, 재력을 겸비한 베이비 부모 세대의 신개념 고령체계 출현으로 시니어 경제가 이제 활성화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부정적이다라기보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될 사안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노동 가능한 인구가 부족하다. 아하.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증가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의료 및 복지 수요의 증가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뤄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이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 공존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자, 회장님 어떠십니까? 지금 그 65세 이상 어르신 분이 몇 분 정도 지금 조리읍에 계시고 보통 뭐 하시면서 소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조리읍은 현재 총 인구가 2만 8천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령 어르신들은 6,500명 정도 있습니다. 꽤 많으시네요. 네네, 많습니다. 노인들의 일부는 농사를 짓고 사시고요. 일부는 사업도 하는 분도 계시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여 도우미도 할 수 있는 그런 직위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 경로당엔 뭐 노래교실 등 여러 가지 그 여가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노인정에도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이야기를 우리가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고 의원님께서 경로당을 꽤 자주 찾아가신다고요? 그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경로당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어르신들의 현재 삶의 터전입니다. 그렇죠. 문화생활을 즐기시기도 네. 하고 건강을 서로 너 괜찮니 안 아프니 얘기하기도 하는 곳이죠. 사랑방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사실 밖에서는 듣지 못하는 얘기. 경로당 가면 잘생겼다. 아이고. 라는 말을 들어서 자주 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신성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이제 소통의 공간입니다. 네. 적극 행정의 입장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또 건강은 괜찮으신지 라는 이제 측면에서 자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젊은 세대는 이해를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공간인데요. 그러면 경기도의 경로당 현황은 어떻게 되고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일단 경기도는 31개 시군의 23년 기준 전체 1,294개소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등록된 경로당과 미등록된 경로당으로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등록 경로당은 1,209개소고요. 미등록당 경로당은 8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지역인 이제 파주에는 전체 427개소 중에서 422개소가 등록 경로당이고요. 미등록 경로당은 5군데가 있고 그 중에 제가 이제 한 곳을 찾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여기 조리 분회 노인 분회장님이 계신 봉일천에 있는 곳입니다. 등록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이 따로 있다는 건 오늘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회장님,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과 등록 경로당 어떤 뭐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등록 경로당은 파주시에서 파주시와 대한노인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운영비, 냉난방비, 사회활동비, 양곡 등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미등록 경로당은 정기적인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 모이는 자부담으로 자기들이 얼마씩 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미경로당은 지원이 없습니다. 미등록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께서 이제 N분의 1로 돈을 내셔가지고 또 운영을 하고 계시는군요. 참 약간 지원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회장님, 그러면 경로당, 아까 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역의 뭐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이고 또 정보 소통의 그런 장인데, 경로당이 꼭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회장님? 경로당에 오시면은 서로 참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의지하며 노인들의 애로움과 고독을 극복하는 곳이기도 하죠.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경로당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근데 미등록이든 등록이든 경로당이 이렇게 어르신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안이 되고 하는 공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뭐 우선 경로당 노인복지법에는 정한 등록 기준이 있어요. 네. 일단 이제 20분 이상이 되셔야 되고, 아하.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고, 네. 20m 제곱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등이 있어야 첫 번째 충족 요건이 되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도시는 충족이 되지만 농촌은 충족이 안 되는 경우 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건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는 수요자 중심인 어르신 한 분이라도 복지를 다 누릴 수 있는 측면에서 좀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도 개선 중에서도 솔직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재정 지원인데, 정부의 지원은 현재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양곡비와 난방비입니다. 양곡비라는 건 식비. 그렇죠. 네. 뭐 이제 쌀만 주는 거죠. 네네네. 네. 쌀을 끓일 수 있는 물이라든지 뭐 밥솥을 주는 건 아니고, 네네. 네, 쌀만 이제 지원을 네. 해주고 냉난방비를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경기도나 이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강사비 지원이라든지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3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고요. 냉방비는 월 11만 5천 원에서 16만 5천 원으로 5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여러분 이제 시원하게 또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조금 더 잘 챙겨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쌀값 지원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이제 반찬 부식비는 또 안 나오는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말씀 드리는 거는 도의원님께서 많은 도비를 좀 파전해 주셔가지고 경로를 좀 많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협조해 주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각오를 하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좀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좀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또 회장님께서 경로당에서 노래 교실도 있고 뭐 강사님도 초빙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장님, 경로당의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을까요? 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은 요가, 웃음치료, 노래교실, 치매 교육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어르신들이 많이 시간을 요구하는 것은 노래교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노래교실 정도는 많이 들어봤는데 요가, 웃음치료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군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약간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지원도 있습니까, 의원님? 네, 경기도에서는 어르신 여가 문화 활성화 및 노인 일자리 확대를 24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정책이 있고요. 경로당 서포터즈 운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및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 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어르신 영양 제고를 위해 경로식당 175개소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고, 화재 활동 감지기 등 IoT 장비를 활용한 모니터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디지털 기기를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교육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책의 감수성을 높여라 OX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로당 지원 정책에 관련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풀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노인 복지 시설로 65세부터 이용할 수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65세 이상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노인 복지 시설이니까 당연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하루 일과가 보통 어떻게 진행될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 있을까요? 네. 어르신들은 경로당 오는데 10시부터 경로당에 모이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중에도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점심시간입니다. 영양밥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해서 점심을 짓고 점심을 잡수고 노래교실을 또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은 왜 선호하는 거니? 노래교실을 부를 때 활기를 불어넣어 드리고 노인들에게 주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것을 했던 노래교실을 시간을 많이 달라고 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노래교실을 많이 원하고 계십니다. 노인들이. 그렇죠. 노래를 부르면 신도 나고 또 스트레스도 네네. 풀리니까. 우리 회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노래는 어떤 노래이신가요? 저는 옛날 노래죠. 나이 먹었으니까요. 나훈아의 물레방아 도는데 뭐 이런 거.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갈대의 순정 같은 거. 갈등의 순정. 아, 그렇죠. 말씀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위다. O일까요? X일까요? 들어주시죠. 두 분 다 O를 들어주셨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1위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정말 큰 사회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의원님,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어떤 뒷받침을 제공해 드려야 될까요? 일단 노인 빈곤율은 한국의 높은 편에 좀 속합니다. 40.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은 14.2% 정도 되고요. 정말 높은 편이거든요. 이런 노인 빈곤율의 극복을 위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 기초연금 제도의 혜택을 확대해야 합니다. 많은 노인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또 조정해야 하고요. 이런 부분은 경기도 차원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될 사안으로 보여지고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고령자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역할이 될 수 있겠고요. 고령자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 정책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들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빈곤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뭐라고 보시나요? 네. 기초연금을 소득, 재산 기준 없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독거노인들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더 좋고요. 독거노인분의 식사 문제와 또 취업 문제, 상당히 우리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 같은데, 자, 저희가 이제 가볍게 OX 문제로 풀어봤지만,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에 관련된 문제 상당히 심각한 게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노인을 위한 생활 정책 부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경로당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노인을 위한 그 다양한 시설들도 중요한 거거든요. 의원님, 네. 어르신들을 위한 그 체육시설, 평생교육원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경기도나 기초단체인 파주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시설, 평생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 지금 운영되는 곳들은 노인복지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대학에서 이런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담당을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좀 있다면 도의원으로서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성에 있는 적절한 학습 도구와 장비를 제공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간과를 하고 있던 문제인데 이동 편의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제 그 노인분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일 시급해 보이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커피 주문이라든지 뭐 은행 업무 이제 이른바 이제 디지털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무인으로 주문하는 시스템이거든요. 회장님, 약간 어려움이 좀 있으시죠? 네,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지만은 점원이 있는 커피점 같은 데는 뭐 커피 이렇게 시키면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네. 또 점원 없고 이런 데는 노인들이 힘들죠. 뭐 시켜먹기. 지금은 또 이상하게 무슨 뭐 눌러가지고 네네네네. 이렇게 커피를 먹기 때문에 좀 힘든 점도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배려와 교육이 필요하죠, 의원님? 맞습니다. 늘 뭐 이제 시대 변화에 따라서 1인 미디어 시대가 이제 도래되면서 저희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자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경기도에는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교육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지금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서 현재 20개소의 선배 시민 지원 사업이다라고 해서 노인 건강 여가 지원 사업 등과 함께 노인 디지털 역량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고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해 디지털 문맹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노인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 오늘 뭐 어제 일은 아니지만 더욱더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산꽂이가 필요하다면 지팡이 꽂이도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오늘 나오셨는데 그 노인 복지, 노인 뭐 이런 그 생활 향상을 위해서 하실 말씀 마지막으로 있으시다면요? 저는 그 조리읍을 얘기하자면 조리읍에 경로당이 36군데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 회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장님들께 활동비에서 더 좀 지원해 주셨으면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렇죠. 활동비가 부족합니다. 그렇죠. 활동비가 있어야지 이제 솔직히 이제 마음 놓고 활동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고 의원님께서도 오늘 마지막으로 주제와 관련된 코멘트가 있으시면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 편의주의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서 정말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우리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복지에는 적용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와 농촌,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할 것 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 차원에서 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낙오자가 없도록 그물을 받쳐주는 사회 안전망을 갖출수록 이제 선진국이 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저희가 경기도 의원의 화풀 시간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의원님, 그 광신교 교량 부분 확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지난번 그 핫플레이스 현장에서 만나봤었고요. 네.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고요.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광신교 경기도 교량인데요. 버스 정류장이거든요. 근데 이 정류장이 지금 이게 인도랑 지금 같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지금 이제 기둥이 있어서 뭐 장을 보고 가시는 사람들, 버스 기다리는 사람이 맞물리게 되면 사실적으로 피해야 되거든요. 어디로 피하냐면 이쪽으로 피하면은 떨어질 위험이 있고 또 이렇게 내려가면은 지금 차가 다니지 않습니까? 차가 다니게 되면 또 차량과 추돌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폭을 좀 넓혀야 된다. 아니면 버스 정거장을 옮겨야 된다는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거장을 옮길 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 그 광신교의 교량을 넓혀야 된다라는 최종 의견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공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약속을 제가 못 드린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때 그 영상에서 제가 작년 하반기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정자교 붕괴 사건으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이 공정 방식이 안전하다라는 지침을 경기도에 내려줘야지만 교량 인도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금 지침을 안 주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 조만간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어서 아마도 좀 쾌적한 인도가 교량이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꼭 그 완공이
되면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빠른 완공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의원으로 활동하신 지 2년이 되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역 국민들께 한 말씀 또 나오신 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이전 3기 도전을 통해서 값진 당선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하는 시간 동안에 제가 느낀 것은 정말 주변에 이웃들이 억울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분들이 억울한 부분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늘 행정은 사후 약방문입니다. 미래 예측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이 늘 묻습니다. 정치가 내 삶에 도움이 된 적이 있는지. 그러면 이런 답변을 하시거든요. 도둑놈들이다. 내 삶에 있어 정치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정말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웃들 삶에 힘이 되는 정치를 저 고준호가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에서는요. 100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노인분들께 어떤 우리가 해결책을 줄 수 있나, 드릴 수가 있나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노인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노인 문제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고준호 경기도 의원님 그리고 파주시 조립 김택중 노인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